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 후보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과 같이 득표수와 관계없이 승부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개표가 늦어질 수 있는 변수가 있어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정책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약 중에서 우리 경제와 관련이 있는 통상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나갈까 합니다. 이 표는 아놀드 앤 포터라는 미국 로펌에서 작성된 내용인데요. 통상의 관점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씩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FTA인데요.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에서 보이는 시각은 두 후보가 매우 다릅니다. 바이든 후보는 기존의 FTA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FTA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FTA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래 기사처럼 대선 후보가 된 날에도 한국 FTA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FTA는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협의된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9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정이 자신의 치적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FTA보다는 미국 내의 투자를 우선시하고 노동,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약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은 FTA 이외에도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이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지지하고 있는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은 지난 7월 1일 발효된 것으로 기존 나프타를 현대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북미 협정이라고도 불리고요. 자동차의 역내 가치 비율이 75%로 높아졌고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일정 비율 70%만큼 써야 하며 시간당 임금이 16불 이상인 곳에서 제조된 부품도 정해진 만큼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국가 간 협의에서 전무했던 노동 가치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PTT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파기했던 협정입니다. 이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가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 후보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서 중국 등을 견제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양자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중국에 대한 두 후보의 관점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간 협의와 무역협정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미국 독자적으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을 신고립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표에 나와 있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을 가능케 한 조항으로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이 조항에 따라 중국 무역 제재 실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무역 전쟁의 신호탄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 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301조를 적용하면 관세를 25%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자국을 중시하는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미국 중산층 건설,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등의 공약을 걸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오프쇼어링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과는 맥을 달리합니다. 바이든의 공약은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여 생산한 상품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연방정부 법인세 28%에 해당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10%를 가산해 30.8%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명문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반대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죠. 증세를 추진하는 바이든과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대변해주는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대결 구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 대 중국의 대결 구도로 싸움을 이끌었다면 바이든은 미국과 동맹국 대 중국의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환경, 노동, 인권 등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가 공약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체 혹은 탈퇴했던 여러 협약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WTO에 대해서도 해체나 탈퇴보다는 다자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재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룰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에 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의 공약 중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하는 것이 친환경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각종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친환경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탄소 조정세를 빌미로 높은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예상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탄소 조정세 도입 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려는 정책 중에 나온 것인데요. 탄소 배출 제로화를 맞추기 위해 EU 밖으로 나가는 공장들, 그러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공장을 옮겨서 제품을 생산하고 EU로 다시 들여온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의 탄소 조정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역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도 공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업종이 1번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친환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탄소 조정세 도입 등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업종에 많은 수혜가 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IT 업계에 대해서는 빅테크 기업의 M&A가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한 바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 등으로 혜택을 줬던 것을 원복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은 노동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과 노동이 두 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 등은 바로 노동 집약적, 고탄소 배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칙을 중시하는 법률가 같은 느낌이다 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사업가의 기질을 보여줬다면 바이든은 룰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의 협력을 꾀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때문에 줄 건 주고 얻을 것은 얻는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번의 대선 결과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선스케어의 기업수다 미국 대선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